예, 시장을 짓누를 만한 이슈들이 좀 있고 또 그게 아니더라도 상대적으로 좀 못 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답답함을 느끼실 것 같은데요. 여기서 어떤 투자 전략이 가능할지 그리고 연말 증시까지 어떻게 예견해 볼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로투자증권 이상민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우리 증시 자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자면 미국 증시 최고가 갈 때도 우리는 잘 따라가진 못했고 네. 조정을 받는다고 해도 우리는 좀 더 크게 받아가고 있는 양상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증시 지금 현재 구간들 좀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세요? 일단은 사실 그동안은 좀 최근에 반등이 좀 세게 난 국면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제 저항이 주봉상으로 2179포인트에서 이제 좀 있었는데 일단 저항에 부딪힌 게 아무래도 미중 무역 분쟁 우려감이랑 이제 맞물려 가지고 좀 돌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IT 업황에 대해서 이제 좀 여전히 좀 낙관론으로 올렸는 그런 게 있었지만은 지금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너무 빠르게 반영이 된 감이 없지 않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미 증시 질주에도 한국 증시 뒷걸음질이라기는 아무래도 최근 3일만 놓고 보면 그렇고 주봉상 트렌드로 보면은 이제 바텀 8월에서 쭉 올라왔던 게 아무래도 피로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단기간에 좀 숨고르기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움직임 자체가 지수가 꺾였다라고는 볼 수 없고 숨고르기 정도. 꺾였다를 이제 논하기는 아직 이르죠. 왜냐하면은 그동안 이제 한국 증시를 짓눌렀던 요인은 이제 크게 이렇게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IT 반도체가 이제 실적이 악화될 것이다라는 예. 전망, 그리고 실제로 꺾였고 두 번째로는 미중 무역 분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 같은 기업에는 이제 좀 악재가 있었는데 일단은 그게 해소가 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어서 기대감을 올랐고 두 번째로 IT 업황이 살아난다는 이제 전망이 나오면서 기대감이 반영되고 그렇다면은 2019년보다 나쁘게 볼 이유가 없는 셈이죠. 예. 그동안에 이제 1년, 2년 이제 한국을 짓눌렀던 악재가 이제 해소되는 국면으로 보는 게 더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급적인 측면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외국인의 이런 매도세가 계속 연이어 이어지는 게 아무래도 계속 얘기하게 됩니다만 MSCI 리밸런싱 때문에 매도 규모 나오는 거고 오늘 것까지 합치자면 이제 시장 예상을 밑바탕으로 했을 때 한 5천억 원에서 많으면 1조 원 정도 매도 규모가 더 남아있는 것으로 지금은 파악이 되고 있는데 네. 그러면 이거 끝나면 돌아옵니까? 이게 가장 궁금해서요. 키는 결국에 돌고 돌아 삼성전자가 쥐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재밌는 거는 올해 내내 이제 2월, 5월, 8월 이제 계속해서 나왔던 이야기가 MSCI 리밸런싱 지수 변경으로 인해서 외국인이 매도를 한다 이런 이야기였는데 연초 대비로 놓고 보면은 외국인이 이제 결국에 이제 꾸준히 사기는 샀었습니다. 네. 그렇다는 이야기는 MSCI 지수 변경 말고는 딱히 팔지도 않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는데 예. 그렇다는 이야기는 앞으로 삼성전자가 이제 D램이라든가 낸드 쪽 이제 업황 개선을 이제 실적으로 보여주면서 지금 또 하나의 모멘텀이 이제 폴더블까지 이제 만약에 판매를 기대 이상으로 상회한다면 IT 중심의 이제 다시 주도주 장세 2016년, 17년에 이제 재림이 다시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지금은 절대로 이제 외국인 파는 거 보고 무서워할 구간이 아니다. 오히려 박앤셀 구간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게 더 이제 타당하실 겁니다. 오히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시네요. 백화점 박앤세일 같은 거죠. 예, 알겠습니다. 박앤세일 때 좀 장바구니에 많이 담아 놔야 될 텐데 그렇다고 아무거나 다 담을 수 없으니까 종목별로 한번 보도록 하자면 코스닥에서도 눈에 많이 띄는 변화이긴 합니다만은 어떤 IT나 5G 관련주들이 이제 팍팍 치고 올라가다 보니 그리고 대장주들이 못 갈 때도 얘네들은 계속 가져왔었고 내년에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실적은 좋을 겁니다. 문제는 결국에 이게 싸냐 안 싸냐일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이제 제 앞에 있는 노트북이 아무리 성능이 좋은 최신 노트북이라도 이걸 1,000만 원 주고 사면 말도 안 되게 비싸게 산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은 건 알겠는데 이거를 얼마에 살 거냐. 그게 아무래도 제일 고민이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올해 실적이나 내년 실적 기준으로 퍼가 비교적 낮고 그리고 해외 수출하는 이런 애들 그리고 마켓이 커질 수 있는 애들 그런 애들 위주로 이제 선별적 투자가 필요할 테고 IT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최근에 장비주들이 많이 날라갔습니다. 특히 테스 같이 이제 낸드 기대감 있고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좀 조정이 좀 세게 나오는데 얘들이 이제 3분기 실적을 보면 이제 그렇게 좋지는 않았고 지금 발주가 이제 나오냐 안 나오냐 예. 생각보다 더 늦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좀 그런 게 관건인데 결국에 IT랑 5G는 별 이변이 없으면은 가기는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결국에 투자자분들이 이제 좀 유의를 하셔야 하는 거는 오르는 거 너무 급하게 따라붙지 말라는 겁니다. 네. 정 들어가고 싶으시면 조금만 담았다가 빠지면 더 사는 식으로 마이너스 10%쯤 가면 더 담아야지 이런 컨셉으로 하시든지 아니면은 바스켓으로 사시든지 아예 그중에서 싼 거 대형주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고 이것도 고민하기 싫다라고 하면은 제일 좋은 모범 답안은 삼성전자입니다, 사실. 그렇긴 하죠. 예. IT에 이제 폴더블에 5G에 뭐 다 이제 들어있는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거니까. 예. 그래서 그런 걸 고민하기 싫으시면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제일 무난하고 5G 코스닥 이제 그쪽은 아무래도 잘 나오긴 잘 나올 겁니다. 문제는 결국에 싸냐 비싸냐를 이제 판단하셔야 할 시점이라는 거. KMW 같은 거 올해 내내 얼마 올랐는지 보시면은 그 좀 뭐랄까 이미 많이 선반영되었다고 아마 예. 다들 느끼실 거고 그래서 덜 오르는 것 중에서 앞으로 포텐셜이 있는 게 뭔지를 옥석 가리기를 하셔야겠죠. 다만 그 컴퓨터 예시를 들어주셨으니 같은 질문에 약간 다른 스탠스의 답을 한 전문가도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반박을 드리자면 네. 그러니까 뭐 싸냐 비싸냐의 문제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뭐 500만 원짜리를 사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는데 이 1,000만 원짜리 노트북을 1,000만 원 주고 사고 중고나라에서 1,200만 원에 지금 팔리고 있다면 네. 어차피 많이 오른 거 그걸 사야 된다라고 하는 전문가들도 있더라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한 말씀이죠. 다만 문제는 그렇게 사줄 사람이 있다는 전제 하인데 그거를 이제 사줄 사람이 없다면 대안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변곡점에서 큰 손실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 단점 때문에 제가 이제 섣불리 추천 안 드리는데 사실 그렇게 돈을 버신 분들이 많고 이런 투자법을 추세 추종 투자법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전문가분의 이제 의견을 타당하게 느끼시는 분께 제가 조언을 드리자면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던지고 나오셔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한 번 꺾일 때 12,000원, 1,200만 원에 안 팔리면 1,000에 그래도 안 팔리네 900, 800 이렇게 이제 계속 투매가 나오기 때문에 뚝뚝 떨어진다. 그 강도가 되게 세집니다. 이거 어차피 200만 원짜리였던 거 워낙에 다 알고 있고 내가 더 비싸게 팔려고 1,000에 샀던 건데 아무도 안 사니까 200까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상하다 싶으면은 바로 이제 언제든 팔아야 합니다. 그래서 추세 추종 투자분들은 늦게 팔아서 고생하십니다. 그런 투자법을 하시는 분은 절대로 버티면 안 됩니다. 예. 역시 투자 관점에 있어서 그리고 스탠스에 있어서도 조언을 한 가지 들어봤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전문가들에게 종목 하나씩 갖고 오세요라고 한다면 세 개 중에 하나는 배당주 갖고 오거든요. 네. 배당주에 대한 매력은 뭐 찬바람 불 때마다 더 높아지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세요? 사실 배당주를 이제 사려면 저는 4월에서 6월에 사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왜냐하면은 밀짚 모자는 겨울에 사야 하고 네. 이제 롱패딩은 여름에 이제 아울렛 가서 사야 하고 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조금 한 템포 늦고 어차피 사서 배당을 받겠다 해봐야 배당락으로 다 빠지니까 네. 그렇게 실익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제일 고민을 안 하고 사도 되는 거는 사실 배당주 ETF인데 사실 그런 이야기 할 거면 제가 방송에 나올 필요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종목을 추천드리자면 예. 일단은 시장 지배력이 있고 배당이 그래도 4% 정도는 나오면서 가능한 좀 우선주 위주로 좀 권하고 드리고 싶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일단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뭐 경영 참여하고 뭐 그럴 일은 없으실 거고 맞지 유동성 때문에 고생을 하실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나 뭐 신영증권 같은 거래량이 적은데 배당을 5년 이상 계속 늘려 우량한 주식들이나 삼성화재 같은 것도 좋은 대안일 수도 있고 혹은 한국셀석유나 무림 PMP 같이 좀 유명한 중소형주, 배당으로 유명한 그런 종목들을 이제 꾸준히 가져가는 것도 이제 좋습니다. 한국셀석유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 모델이 단순하면서도 이익률을 꽤나 오래 유지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삼성화재도 비즈니스 특성상 이제 삼성의 독점적인 이제 이익률로 배당이 좀 잘 나온 종목입니다. 즉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는 우선주로 그리고 없으면은 중소형 중에서 5년 내내 배당금이 한 번도 안 줄어든 종목 위주로 투자를 하셨으면 합니다. 연말 유망 배당주에 대해서 또 정리를 해주셨어요. 특히 우선주가 중심이 됐기 때문에 이 종목들도 잘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3분기 실적 바닥을 찍었고 앞으로 더 좋아질 거야 라는 기대감들이 계속 또 있지 않습니까? 실적 관련주에 대해서 좀 이렇게 프로그램을 통해서 걸러지는 종목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이제 화면을 보시면 일단은 IT랑 자동차 업종이 좀 집중적으로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네. 코스피에서 15종목, 이제 코스닥에서 한 15종목 등을 이제 선정을 했는데 일단은 현대차, 현대모비스, 뭐 한국타이언테크, 뭐 영풍, 코리안리, SK가스 같은 종목들이 걸렸고 코스닥은 거의 IT로 도배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파트론, MC넥스, 뭐 파워로직스, 원익홀딩스 등등
이렇게 걸렸는데 일단은 조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실 분들은 코스닥 관심주를 좀 권해드리고 예. 조금 방어적으로 하실 분들은 좀 이제 코스피로 하시되 나는 이제 둘 다 하고 싶다. 뭐가 좋은지 모르겠다 하시면 저거를 반반 섞어서 5종목 편입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컨트에서 걸러진 건데 저거 다 매수 가능한 종목들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방어적으로 생각하신다면 방금 나왔었던 표에서 코스피 종목들 그리고 공격적으로 가고 싶다라면 코스닥 종목들 한번 노려보자 얘기를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연말까지 봤을 때 코스피 뭐 예상 밴드에 대해서 글쎄 하단 어디까지 지켜주고 특히 상단이 어디까지 갈지도 궁금해하시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상단은 2,350을 보는데 만약에 하단은 일단은 2,050을 말씀을 드리지만 네. 이거보다 더 빠진다면 적극적으로 매수 기회로 삼는 게 바람직합니다. 예, 사실 하락 밴드를 예측하기가 되게 힘든 게 하락은 논리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투매, 심리로 나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바닥을 예측하기가 힘든데 만약에 이제 이론상 2,050이 깨지시면 적극적으로 IT 대형주 위주로 매수를 좀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단은 이제 좀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감이 있기는 하지만 일단 첫 번째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 세계적으로 저밸류 종목들이 굉장히 이제 반등을 세게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한국은 그 중에서도 좀 소외가 된 편이라는 거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업황 회복 기대감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서 폴더블이라는 변수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전자 내부에서 만약 지금 목표로 삼은 게 한 350만 대 뭐 그 정도를 생각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1,000만 대가 팔리면 10만 전자도 가능합니다. 예. 생각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만약에 하락 시에는 삼성전자 위주로 그리고 다양한 우량주들, 중소형주들을 이제 매수를 하되 폴더블 관심주들은 사실 지금 기술이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개별 종목 픽보다는 바스켓 투자가 조금 더 타당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역시 시장에 오른다는 베팅을 하면서 또 투자 전략과 조언들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그리고 삼성전자 여러 번 나오네요. 역시 관심 있게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투자증권 이상민 연구원과 오늘 함께했고요. 저희들도 여기서 바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